인간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다른 동식물들의 자유를 빼앗고 실험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죽이거나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 인간은 스스로가 유별나게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알아봤듯 그 믿음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말이죠. 그럼 인간은 유별나게 특별하고 소중하다라는 저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인권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어지는 마법 같은 권리죠. 그렇다면 인간은 유별나게 특별하고 소중하다라는 이 근거 없는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확인 가능한 공식 기록 중 시초를 쫓으면 3000년 전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자연법인 자연권 또는 구약 성경의 10계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공식 기록을 모두 인정한다면 생물학적으로 현생 인류가 존재했던 모든 기간, 최대 350만 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초기 인류는 수렵 채집을 했었고 대형 동물을 사냥하거나 곡물, 채소, 과일 등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식량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었지만 냉장고가 없었던 탓에 저장해둘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럴 때 서로 나눠 먹으면 다음에 그들이 식량을 얻었을 때 그들도 나눠줄 수 있었을 테니 같은 호모사피엔스끼리는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가 있었을 거라는 게 인간 생태학 학자들의 추측이죠. 그렇기에 단순한 기록을 넘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문서로 기준을 높이면 시초는 1215년 영국 국왕이 승인했었던 마그나 카르타가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나 카르타는 당시 봉건주의 체제였던 영국에서 그리스도교를 주축으로 발행한 문서인 만큼 여기서 인간의 권리를 인정받는 인간이란 오로지 자유로운 남성, 다시 말해 경제력을 갖춘 성인 남성을 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첫 공식 문서로 인정하기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죠. 결국 공식적인 시초는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또는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권리장전이 1776년이고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1789년인데 왜 미국의 권리장전이 시초라고 하지 않고 두 가지 모두를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권리장전이 오로지 자기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였던 반면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선언했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시초인가에 대해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기 국민의 법적 권리만 보장했던 이유는 당시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온 이주민들에게 높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며 시민권을 주지 않았었는데 이주민들은 이런 영국에게 통치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자기 국민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버지니아 권리장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냐 프랑스가 먼저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권리는 버지니아 권리장전 때문도 프랑스 인권선언 때문도 아니기 때문이죠. 둘 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공식 문서이긴 하지만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UN 인권선언 덕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필두로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칠레,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란, 구유고슬라비아, 레바논, 파나마, 필리핀, 구소련,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우루과이에서 온 18명의 대표가 UN 58개 회원국의 위임을 받아서 2년 동안 토론하여 만든 문서죠. 이 18명의 인간이 만든 문서가 바로
현재 인간이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하고 소중할 수 있는 마법의 권한인 인권을 부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93개국이 UN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권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이죠.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도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만든 법칙 대부분은 논리가 없는 법이죠. 인간이 질서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법처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 됩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특별하고 소중하다 라는 명제가 인간이 만든 허구가 아니라 당연한 사실이며 의심할 여지 없는 자연 법칙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돈도, 국가도, 기업도 원래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써 세상에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대신 믿지 않으면 그 즉시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일컬어 상호보완적 실제 또는 상호주관적 실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허구는 진실이 되어 세상에 힘을 발휘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 되는 거죠. 진실이 된 비논리적 허구, 인권의 몇 가지 과학적 사실들.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하지 않고 이 우주가 흘러가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을 확률이 높으며 신은 인간이 만든 상상의 산물일 확률이 높다와 같은 논리적 근거가 더해지면 마침내 인본주의가 탄생합니다. 인본주의란 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상으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가 됩니다. 내로남불, 이중 논리를 일삼는 인간의 특성이 빛을 발하는 거죠. 신을 부정할 때는 과학적 근거들을 사용하고 반대로 과학이 인간이 특별하지 않음을 증명할 때는 과학을 무시한 채 인권을 차용하여 인간의 절대적 가치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인본주의는 모든 것의 척도가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을 위해 약이 필요하면 수많은 쥐를 실험용으로 죽이고 고기를 얻기 위해 10초마다 약 24,000마리의 동물을 죽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감당하지 못할 쓰레기를 만들어 생태계를 변화시키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왜냐? 인간은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저런 일들이 인간의 행복과 안녕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괴물로 만들어주는 면죄부죠. 인권과 인본주의는 18세기 이후 인류에게 있어 세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인간 외에 사용 가능한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것은 물론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다른 히틀러가 나타나 독재, 자유억압, 고문, 노예화 등을 하지 못하게 보호해주며 소외와 차별로부터 인간을 구했죠. 하지만 21세기 과학은 무한한 힘을 미끼로 던지며 인권을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생명공학은 현재 세포를 넘어 유전자 단위에서 생명체를 이해하며 각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연구하고 크리스퍼라는 기술을 이용해 조작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크리스퍼는 정말 신의 기술이라 불리울 만한데 크리스퍼를 이용하면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단백질인 마이오스타틴을 제거해 동물의 근육을 엄청나게 키울 수도 있고 털의 색깔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으며 가뭄을 견디는 식물, 따뜻하거나 추운 곳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동물도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생물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역시나 가능할 겁니다. 한 예로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리암 혹스트라라는 아이는 선천적으로 마이오스타틴 결핍을 안고 태어났는데 1살 때 이미 3kg의 덤벨을 들었으며 하루 6끼 이상을 먹어도 지방량이 늘지 않았고 근육량도 월등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수준에서 인간은 동물과 큰 차이가 없죠. 실험이나 일부 치료에서도 크리스퍼는
인간에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인간에게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권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맘껏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숨쉬기 운동만으로 3대 500 칠 것 같은 근육맨이 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소아마비, 시력 상실, 자폐증, 암, HIV 및 에이즈, 루게릭병 등 많은 유전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권으로 인해 우리는 크리스퍼 기술 중 대부분을 실험실에서조차 실험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듯 21세기에 이르러 인권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인권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좋은 도구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또 다른 어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식으로 질서를 유지해 나갈 테니까요. 인간 사회의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주제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허구를 만들고 그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그것이 낳는 상호 보완적 실제에 대해서 말이죠.